지금 의회에서 시작이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뉴스를 준비하느라고 막판에 확인을 못 해봤는데 오늘 아마 지금쯤 좀 아니면 조금 있다가 프라임 시간대 한다고 그랬으니까요. 연방하원에서 1월 6일 특별조사위원회의 공개 청문회가 이제 열리는데 오늘 이제 이 청문회에서 본격적으로 민주당이 포문을 열 것이다. 어제도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었죠. 네, 어떤 내용을 공개하려고 하는지 뭐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만은. 하지만 이제 이것을 그냥 두고 볼 일은 아닌 것 같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오늘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이 특별위원회가 하고 있는 행태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여러 보수계 인사들이 1월 6일 사태의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하는 이야기들을 상당히 쏟아냈는데, 저희가 공청회를 보더라도 민주당 쪽의 주장을 듣더라도 이 사태의 1월 6일 사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지금 알고 봐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제 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늘 1월 6일 시위는 미국을 더 위대하게 만들기 위한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운동을 상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트루스 소셜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이야기합니다. 안특별위원회, unselect committee, 안특별위원회라고 저는 번역을 하는데, 가짜뉴스 매체가 보도하려는 것보다 또는 특위가 기꺼이 언급하려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워싱턴 DC에 간 이유를 연구하는데 1분도 할애하지 않았다. 의사당 안에 들어간 사람들만 집중하는데 그건 몇백 명인데 실제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 바깥에 있었고 그 전에 있었던 집회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수십만 명이 참여했죠, 집회에.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에 대해서는 이 특별위원회는 단 1분도 연구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1월 6일은 단순한 시위가 아니라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한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운동이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조작되고 도둑맞은 선거와 지옥에 떨어지려는 나라에 관한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를 보라. 이렇게 성명서를 냈습니다. 이 글을 올린 이후에 2개의 글을 더 올렸는데요. 그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2가지 글을 더 올렸는데 일단 뭐 설명을 좀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정치 깡패들이란 표현이 나오는데요. 정치 깡패들의 안특별위원회가 2020년 대선이 조작되고 도난당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박할 수 없는 많은 증거들에 대해 연구하고 보고하기를 거부했다. 1월 6일 사태를 분석하려면 그러면 무엇보다도 부정선거 문제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 6일 특별위원회는 그것을 연구하지 않았다. 이 사건의 발단을 연구하지 않고 곧장 결론으로 갔는데 그 결론도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결론으로 갔죠. 그들은 사실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 주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원한다. 그 주제라는 건 부정선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취소와 거부, 그걸 큰 거짓말이라고 부르는 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부다. 그러니까 부정선거 주장을 하면 그거는 빅 라이, 거짓말이다. 이렇게 그냥 몰아붙이는 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부다 이거죠. 이 부패한 정치인들, corrupt politicians 하고서는 느낌표 빵 찍었는데요. 그리고 또 한 번 성이 덜 풀렸는지 또 하나 내놨는데, 안특별위원회는 내가 대통령으로서 워싱턴에 최대 2만 명의 주 방위군을 배치하고자 제안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로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은 1월 6일 사태의 핵심은, 첫 출발점은, 근원은 부정선거 문제였다. 부정선거가 정말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도 면밀한 연구와 조사가 있었다면 그러면은 국민들이 얼마나 공분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해가 뒤따랐을 것이고, 그렇다면은 특별위원회에서 내리는 결론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었을 거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슈인 것이고요. 두 번째 이슈가 지금 짚어 나오는 게 뭐냐면 1월 6일 이미 여러 정보부들을 통해서, 부처들을 통해서 그날 어떤 소요 사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경고를 다 받았다라는 것이죠. FBI뿐만이 아니라 군 정보부에서도 그런 정보들을 주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무시했습니다. 안전장치, 안전준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의회 경찰에서 낸시 펠로시한테 우리 병력으로는 부족하니까 주 방위군
좀 지원을 받아야 되겠다, 요청해야 되겠다라는 말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낸시 펠로시가 무시했습니다. 더 한 가지 중요한 건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처럼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낸시 펠로시한테 주 방위군 동원해 줄 준비 항상 돼 있으니까 말만 해라 보내주겠다라고까지 얘기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낸시 펠로시는 거절했습니다. 아예 무시해버렸죠. 이게 지금 저희 굉장히 중요하게 신경 써야 될 문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군중이 매우 많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한 2만 명 정도의 병력이 필요할 거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추산을 했던 겁니다. 미친 낸시 펠로시는 그 제안을 거절했다. 그녀는 그것이 보이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DC 시장도 마찬가지다. 그들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1월 6일은 없었을 것이다. 만약에 2만 명의 군 병력이 의회를 둘러싸고 있었다면 아무도 못 들어갔겠죠. 그랬으면 문제가 아무 폭력 사태니 뭐니 이런 얘기 나올 필요 자체가 없었던 것이었는데 그 병력 동원하자는 제안을 누가 했느냐? 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무시해놓고 마지막에 일 터지고 나니까 트럼프가 사람들 부추겨가지고 폭동이 일으켰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다 이거죠. 안 특별위원회는 펠로시를 논의 금지, 질문 금지라고 판결했다. 이 사태에 책임을 물으려면 트럼프한테 묻기 전에 보안 조치에 대해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병력을 동원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무시했던 낸시 펠로시의 책임을 물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특별위원회, 낸시 펠로시가 만들어 놓은 이 하원 특별위원회라는 것들은 낸시 펠로시는 그냥 신주단지, 열외 딱 시켜놓고 잘못한 거 없어. 질문도 하지 마. 질문은 누구한테? 공화당 의원들한테. 케빈 맥카티 원내대표 불러들여 소환. 이런 식으로 지금 행동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말도 합니다. 이 청문회는 인플레이션 등에 대항하기 위한 또 다른 정치적 속임수다. 이게 이제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지금 바이든 정부는 그동안 일을 너무 열심히 잘해 주셔가지고 나라가 완전 개판이 돼버리면서 인기가 땅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한 몇 개월 남지 않은, 한 5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완전히 참패하게 생겼는 그런 뭐 정치적인 지형이 완전히 망가져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카드, 높은 인플레이션을 경제적으로 극복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극복해서 인플레이션은 높고 물가는 높고 살기는 힘들지만 하지만 민주당을 찍어달라라고 이야기하기 위한 정치적인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1월 6일 사태에 대한 공개 청문회를 그것도 프라임 시간대에 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케빈 맥카티 원내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원 민주당원들이 의회 사태에 대한 TV 프라임 타임 때에 청문회를 열기로 한 것은 이건 정말 납득이 안 된다. 왜? 휘발유 가격, 인플레이션 퇴치, 우리 아이들의 먹을거리 부족한 거니 분유 부족한 이야기 나오는 거죠. 거리를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한 문제. 이건 뭐 당연히 치안 문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 아닙니까?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범죄율이 올라가고 있고 총기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건데 이런 것들과 관련한 청문회는 단 한 번도 황금 시간대 프라임 타임 때 공개 청문회를 한 적이 없다. 그런데 왜 1월 6일 사태는 프라임 시간대에 해야 되느냐? 이해가 안 된다. 짐 뱅크스 하원 공화당 연구위원회 위원장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월 6일과 관련된 일련의 질문들에 대해서 좌파들은 답변하지 않고 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의회 경찰이 1월 6일 코로나 때문에 직원이 절반 수준이었다는 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 진짜냐 그거?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 펠로시 의장이 1월 6일 또는 의회 사태가 일어나기 직전에 하원 서전트, 그러니까 이 경호대하고 통신을 했는가? 안전조치를 지시하기 위해서 통신을 했는가? 하원 의장이 의회 의사당의 안전 책임 총수의 제일 꼭대기에 있는 의사결정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본인이 이 경비대, 경호대하고 통화를 했느냐? 답변 안 해준다는 거죠, 지금 질문해도. 세 번째, 의회 정보부가 1월 6일 이전에 잠재적인 폭력에 대해서 경보를 올리지 않은 이유가 도대체 뭐냐? 원래는 주변에 있는 다른 정보부들로부터 소요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정보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보를 띄우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을 의사당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사태가 일이 벌어졌었죠.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막 깨부수고 들어갔던 게 아니라
처음에는 들어가라고 문을 열어주었던 거 아닙니까? 만약에 경보가 발령이 돼 있어서 외부인은 일체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경보가 떠 있었다면, 그렇다면은 어쩌면 1월 6일 그런 폭력적인 사태는 안 벌어졌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못 들어가게 했을 테니까. 못 들어가게 하는데 병력이 부족하면 주 방위군 불렀을 것이고. 근데 경보를 띄우지 않은 이유가 뭐냐 도대체. 아무리 질문을 해도 지금 벌써 1년하고도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아무리 질문을 해도 답변해 주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할 이야기만 할 준비를 1년 동안 해왔다. 오늘 어떤 얘기를 할지 뭐 빤하게 보이긴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그냥 허공 속에 외치는 그런 당색 가득한 이야기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죠.